너는 왜 네 목소리를 버리려고 해?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요, 제 목소리가 계속 똑같대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TV나 라디오 통해서 음악 들으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라디오 들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어서 혼자 생각하기에 너 노래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라면서 계속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성향이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별밤 뽐내기 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시절에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래로 유재하 선배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을 불렀는데 그 주에 장원이 됐어요. 그때 이문세 선배님께서 나중에 가수가 되면 굉장히 훌륭한 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가수가 되고서도 항상 기억이 남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친하게도 지내지만 그렇게 중학생 때 힘 받아서, 저희 때는 이제 오디션 같은 것들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밤 뽐내기 나가면 그 다음에 대학가요제 나가는, 그렇게 하면 뭔가 가수의 정석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대학가요제를 나가야지 하던 중에 이제 뭐 이지훈, 양파 이런 고등학생 발라드 가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도 오디션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데모 테이프이라는 걸 보냈죠. 그래서 노래방에서 그냥 노래 불러서 보내는데 바로 됐어요. 발탁돼서 조금 연습하다가 21살 때 데뷔했죠. 20살 때 이제 준비해서. 네. 요즘은 체계화된 트레이닝이 있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노래 잘하는 애를 뽑아서 그냥 공간에 던져 놓으면 혼자 알아서 노래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아주 처음에는 꼭 발라드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운동 매니저 오빠가 오셔서 운동시키고 안무 연습실을 가요. 안무 연습하고 그 다음에 노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에 데려다 주세요. 그걸 다 그냥 혼자서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고 매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트레이닝 시스템은 없지만 시간표는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스스로 하드 트레이닝을 했었죠. 근데 그때 연습이 힘들기보다는 그 시간을 채우는 게 기댈 곳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가 뭐 좋아하는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음악이라던가 그런 거 그냥 혼자서 연습하면서 그 시간들을 채웠죠.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그때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저희가 뭔가 하고 있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댄스 가수가 될 계획이 있진 않았지만 안무도 연습했어야 됐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모르던 시간을 채웠어야 됐어요. 만약에 댄스곡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곡이 쓰여졌다. 왜냐면 그때 주영훈 오빠도 한번 만나서 그때는 뭐 이렇다 할 오디션이 아니라 그냥 노래방 가서 야, 너 잘하는 노래 불러봐. 아니면 사무실에서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면 그냥 노래 불렀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얘는 댄스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데뷔곡인 I Believe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저는 발라드만 하는 사람으로 갖춰졌고, 그때 췄던 댄스는 각종 예능에서 뽐낼 수 있었어요. 네. 저희 베이스가 되었죠. 네. 시작은 I Believe였고요. 그러니까 1집을 들어보시면 I Believe 외에 다른 곡들은
이수영인가 하는 그런 창법들로 다 불려져 있어요. 또 그때 그 보컬 디렉팅을 조규찬 오빠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곡은 좀 R&B스럽게 부르고 했었는데 I Believe라는 곡만큼은 그 작곡하신 MGR 씨가 모든 걸 다 디렉팅을 봐주셨고 그때는 뭐 보컬 트레이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찾아야만 했어요. 그 말을 만든 건데 오리엔탈 발라드에 적합한 비음도 나와야 되고 진성과 가성을 적절히 썼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를 그래서 그때 그 곡을 몇 프로 녹음을 했을까? 거의 100% 가까이 녹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장님이 저밖에 가수가 없었기 때문에 I Believe에 맞는 음성이 나올 때까지 녹음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년 동안 녹음한 거예요. 횟수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2달을 내내 녹음한 건 아니고 다른 곡들도 해가면서 사장님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녹음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했던 창법에 기인해서 그 곡에 맞게 이제 조규찬 오빠가 프로듀서셨으니까 이렇게 부르자 하고 만든 것이고 I Believe만 따로 그렇게 이제 그게 타이틀곡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집요하게 나올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녹음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냥 저도 평범하게 그냥 막 높은 소리를 막 질러야 노래 잘하고 뭐 이렇게 부르던 스타일에 가까웠었는데 내재되어 있던 것을 꺼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곡이 저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화를 하고 싶었어요. 뭐 중국의 등려군 씨의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근데 별로 이렇게 딱 저에게 맞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불러본 거예요. 될 때까지 이 음악에 맞는 창법이 나올 때까지. 일단 I Believe가 곡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곡이 좋았던 거지 오리엔탈 발라드라서 좋았던 건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뭐 말이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거기에 대표 주자가 그냥 제가 된 거고 그때부터는 그 길을 가야만 했었어요. 이제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2집 때서부터는 모든 노래를 그런 이수영으로 만들어진 창법, 오리엔탈적인 창법으로 다 노래해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너무 힘들었었고 왜냐면 원래 제가 늘 부르던 편하고 쉬운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창법을 찾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2집 때까지는 정말 너무 헤매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너무 많이 약해지고 해서 별로 이렇게 활동을 오래 하지를 못했었어요. 살이 한 38kg까지 이렇게 빠져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아예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사장님이 접으셨어요. 그때 타이틀곡은 Never Again이었는데 그 곡은 그냥 무난한 정도의 인기였고 별로 활동하지 않은 스치듯 안녕이라는 곡이 점점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됐었었죠. 활동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이 집은 흘러갔어요. 그게 이제 저도 질풍노도의 20대 때 그 잠시 쉬는 기간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박경림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컬 디렉터와 또 보컬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질 않았었어요. 근데 뭔가 배우고는 싶은데 뭐 없으니까. 근데 미국에는 있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엄청 유명한 분들이 계시다더라. 그래서 해서 소개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제 음악도 들어보시고 뭐 같이 연습도 한 후에 너는 왜 네 목소리를 버리려고 해?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요. 제 목소리가 계속 똑같대요. 왜 그게 나쁜 거야?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사랑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넌 이걸로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가수라고 하지 않았냐고. 네가 원래 하던 대로 대신 편안하게 다양한 음악을 더 접하고 연습하라고. 우리나라 스타일의 무언가를 너를 가르쳐주면 너한테 도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경림 씨가 통역은 해줬지만 그때 좀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이수영 음악은 다 똑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악이 똑같은 적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그 음악을 다 덮을 만큼 특이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렸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목소리를 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조차도 제 목소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대중가수로서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그게 역으로 보면 그만큼 그 목소리가 각인되어져 있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수영이 됐어요.